지금까지의 시인들 좀 그렇죠. 시인분들 많이 재능의 상황을 우리 유덕규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잠깐 여러 말씀을 듣고 시작하지요. 우리 만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능교육지부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유덕규입니다. 예, 재능의 상황은 2001의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고요. 재능지부는 지금 두 가지 요구로 싸우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입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저희가 99년도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반쪽짜리 노동조합이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사업주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인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조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서 단체협약도 체결하고 해왔었는데 2006년도에 대법원에서 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회사는 그간에도 노동조합 탄압이 극심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노동조합이 수수료 개정 문제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능교육에는 이제 노동조합이 없다. 그래서 그간에 맺은 단체협약도 없다.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싸움 시작은 2007년 12월 21일 날 수수료, 즉 저희 재능 선생님들한테는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싸움이 2008년도로 넘어가면서 단체협약 원상 회복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자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조합 간부, 전임활동을 하던 간부들을 이제 전임이 아니니 즉시 복귀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노동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사가 파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 해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두 가지로 다시 늘었죠. 단체협약 원상회복, 그 다음에 해고자 복직. 2010년에 들어서는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동성투쟁에 결합하는 조합원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이름만 조합원으로 올린 조합원들도 있을 건데 그 모든 조합원을 5차례에 걸친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 노동조합은 불법 임의단체이고 노동조합이 회사에 해를 끼치니 너희가 그 단체에 가입되어서 회비를 내는 것은 그 단체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재계약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5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걸 선택했고 또 한축으로는 노동조합을 그만두는 걸로 탈퇴하는 걸로 선택했고 또 한축으로는 해고 당하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해고 당한 조합원 중에서도 생계 때문에 싸움을 못하고 그냥 해고는 당했지만 나는 다른 일자리를 찾겠다라고 떠난 조합원들이 있고 여기 12명의 조합원이 이제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노라 라고 해서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1하고 3일입니다. 지금 상황은 회사는 저희가 1500일까지 회사가 교섭을 별로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1500일 이후에 작년 여름쯤에 봄에서 여름 오는 과정에서 교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내놓은 안은 저기 플랑에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해지교사 11명을 즉시 복귀시키고 즉시 단체 교섭을 시작하겠다. 어떻게 보면 저 문구는 문제를 다 들어준 것 아니냐라는 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수고용직이고 노동조합이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물론
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노동조합이 아니냐라는 걸 저희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합니다. 법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법이 아니라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일에는 행정법원에서 학습지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의 합법한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회사가 조합원을 계약 해지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회사가 저렇게 나오고 있고 단체교섭은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던 과정들을 보면 저희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회사가 노동조합으로 인정했을 때 그 시점에도 한번 교섭을 시작을 하면 보통 아마 타회사는 6개월, 길어야 6개월일 겁니다. 보통 3, 4개월 만에 타결을 보죠. 그런데 저희는 기본 2년이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려면, 새로 갱신 체결하려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단체 교섭을 시작을 해서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간엔 단체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늦게 갱신 체결되더라도 보호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서 체결되지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단체 교섭을 해주겠노라 하는 것은 결국은 단체 교섭을 안 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은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동시에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랑 교섭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서 지금 형식적으로 교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내용인데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동지들과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문제를 알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져 있는지,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지를 알려내는 것만이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저희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여기 와주신 작가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런 내용들을 알리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림을 1필 1패 1배 1획 또 이렇게 붙였습니다. 붓 한 자루와 한 가지 색의 페인트 1필 1패, 그리고 1배 술 한잔 마시고 한 획을 그리고, 저거 하는데 좀 소주 막걸리 섞어서 꽤 들어갔을 겁니다. 오늘도. 근데 오늘은 채석도를 그렸어요.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따가 그리고 또 몇 주 됐나요? 한 몇 주 전에, 그리 오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굉장히 아주 사람들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주물러 놓은 우리 한상섭 색소폰 연주가가 오늘 또 특별히 오셨습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썰은 이걸로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 제가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실은 이런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저 집회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 앞에서 발언하는 거 이런 거 진짜 듣기 싫은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발언도 있긴 있겠죠. 자꾸 헷갈리는데, 약해지는데. 꼭 필요한 발언도 있고, 발언은 방금 하셨고, 이따가 마무리해서 또 종탑 발언하면 발언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로 쭉 채워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알짜배기 문화재 사회를 우리 문동만 시인께 맡기고, 저는 저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 등장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사회를 잘 보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잘 안 섭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몇 번째 오죠. 여러 번째 오는데 금세 해가 해라기보다도 계절이 금세 또 바뀌고 또 일기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실감합니다.
늘 애만히 쓰시는데 저희들 이 불타는 금요일, 저는 이 불밤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 관용어를 최근에서 알았어요. 몰라가지고 불밤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불금일 뭐냐고 물어봤더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금요일 밤에 여기 작가들 거의 절반이 오셨네요. 절반이 이렇게 많은 인구 대비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와주신 모든 작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는 것은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과 이 사회에서 천시당하고 박해받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아니고 어떤 조직적 관계도 아니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진심이야말로 최고의 기획력이다, 이런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갖고 만나는 게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성서 원문은 보지 못했는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이 재능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수용되어서 보다 지혜롭고 따뜻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오실 분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우리 평론가 오셨습니다. 가장 젊죠. 네, 젊고 그래서 우리 좀 이따 순번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김대현 평론가는 민중문학상 소설 부문을 수상하셨고요. 또 평론하시고, 그리고 소설 평론 다 하시고, 또 어린이 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평론의 한 귀절과 거기에 따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패친의 5천 결사 부대를 갖고 계시다는 우리 김주대 시인 오셨습니다. 그리움의 넓이, 깊이가 아니고 넓이, 이제 앞으로 깊이를 갖고 또 시를 쓰시겠죠. 그리움의 넓이라는 책은 좋은 시집을 내신 시인이시고요. 도화동 40계단이라는 좋은 또 시집도 옛날에 갖고 계신 시인이시고, 상당히 위트 있고 사유 깊은 그런 시공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채림 소설가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요시 업계의 대표 작가시죠. 두리반이라고 거기 바깥주의이시고 안일을 놓고 요즘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한 소설 작업에 몰두하고 계시다고 안졸리나 형수님한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동화 작가시고요. 상당히 수작에 그리고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인기가 많은 그런 로봇의 별, 우리들의 스캔들, 잠수만세 등등등등등 하는 베스트셀러 우리 동화 작가신, 유명 작가신 이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저는 재판 시인입니다. 2세밖에 안 되는 시인입니다. 부럽습니다. 먼저 소개한 순으로 우리 김대현 평론가부터 나와서 되게 유쾌하게 생기셨어요. 저도 두 번째 보는데 한번 빨리 나와주세요. 네, 다음은 좀 이따 이따가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또 그 외의 작가들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러는데 이런 자리에 앞에서는 좀 떨리고요. 그래도 좋아서 뭐지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자기 작품들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평론을 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다른 분 시에 쓴 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내용이 비슷한 부분 있으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의 핑계는 이제는 익숙해진 주변에 대한 무관심을 손쉽게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인간 본연의 한계를 느낀다고 해서 아예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덕분에 사회의 유지를 걱정하는 우리는 여러 담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려는 학문적 성과이건 또는 사회 현상을 투영하는 대중매체이건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원설들이 뿜어내는 담론들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빼곡하게 담아낸 수많은 담론의 집합들은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를 재현하거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착시 현상입니다. 대상의 인식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착오는 담론이 어떤 종류의 대상과 그에 따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론이 다른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현존하는 모든 담론들은 어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의 집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담론들을 무한히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총합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감싸고 있다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각은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마취시키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근처에 산재한 많은 사소한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무감해지요. 이렇게 소거된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지만 쉽사리 우리의 시야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도한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명의 노동자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책을 상당히 많이 읽으실 텐데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 글 자체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일단 본 다음에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책에는 정말 진리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꼭 알게 되는 거는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책에는 없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구나. 이런 것도 올 때마다 가끔 느낍니다. 저는 세상이 일종의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두 어떤 하나 중에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기를 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트러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각자 어떤 규칙을 통해서 즉 심판이 있어갖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심판이 제대로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툼이 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그걸 관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서 싸움이 났네? 그럼 우리 옆에서 봐야지.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두 같은 게임에 참여자라는 걸 모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 한번 잘못을 했으면은 그 심판은 언제도 다시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경험을 모르고 관객으로만 남아있으려면 안 되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만약에 심판이 잘못됐으면 우리는 관객이 심판이 잘못됐으면은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이 옆에 있는 경기의 참여자들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관객이 아니라 같은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죠. 그 대한문 앞에 저도 우선 신앙송은 아니고 이렇게 무대에 설 일이 있어서 그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님 연예인 구속되신 거 아시나요? 네, 그 꽃밭을 정치적인 꽃밭처럼 제가 생각했는데 뭐 그런 정말 부조리한 선택이 있고요. 다음은 우리 김주대 시인을 모실게요. 김주대 시인은 좀 비장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회복처럼 좀 해주세요, 제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사실은 저기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저 꼬리 저기가 손을 못 가지고 올라가고 이게 볼 수밖에 없어서 좀 손이 많이 거칠어졌겠지 싶기도 하고 또 얼마나 보더라고요. 그래 왔더니 그래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 앞에 들어가서 차를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시고 이상하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시커먼 아저씨들만 앉아있더라고요. 돌아가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슬슬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문동만 시인이 이렇게 시켜서 뭘 하면 결코 좋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경찰서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느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면 그냥 시켜서 왔지 제가 뭐 자발적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 와서 뭘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냥 밀밀 돌아다니기를 잘하는데 정처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정당하고 아름다운 거 정의로우기를 별로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오면 좀 많은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배우러 왔지 누구를 돕거나 또 누구에게 뭘 가르치거나 이런 건 자신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시 여기 있는 게 좀 낭송하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같이 좀 이렇게 우리 지금 들어가야 되나? 예. 그래서 일단 시도 좀 낭송하고 얘기 좀 중간에 필요한 거 좀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면 이렇게 침을 꿀꺽 삼키면요. 이렇게 한번 삼켜보세요. 제일 처음에 도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먹먹하다는 거는 또 혹은 가슴 아프다는 거는 진짜 여기가 아픈 게 가슴 아프다. 그냥 가슴 아프다가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먹먹하다는 것도 그 먹먹하다는 게 약간 막막함하고도 있어요. 그것도 진짜 물리적 현상이라고. 신체 물리적 현상. 그래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침을 이렇게 꿀꺽 삼키면 제일 먼저 도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몸 전체가 먹먹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상기되면서 이 눈썹이 뻘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계신 분들이 그런 순간순간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좀 요즘에 약간 그런 나이들인데 그럴 때 어떤 목숨의 바닥에 이런 거죠. 우리가 제일 아픈 곳에 그럴 때 오히려 삶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웃을 수도 있고 그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웃음은 이미 허탈함의 웃음이 아니라 세상을 좀 깨달은 자들의 웃음이겠죠. 그죠? 젊거나 나이 들거나 상관없이 여자든 남자든 그런 웃음 혹은 그런 눈물 그런 먹먹함을 이 지경에 도달해보지 않은 사람, 이 지경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2000일 가까운 시간 제가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진짜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런 날들을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들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보가 쌓여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간단한 코미디 겸 뭐 그냥 위로 겸 이런 거지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3편 낭송, 2편? 네. 그래서 제 시집의 끝에 김진숙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또 한 부분도 다 하늘에 올라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마지막 막바지 길에 이르면 거기서 또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덩굴도 보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담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거기서 하늘로 이렇게 나아가더라고요. 나아갈 때 거기 이렇게 조그만 발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두 가지 가지고 시를 좀 낭송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었죠? 김진숙 고공의 깜깜한 밤을 향해 기다려도 새벽은 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걸 알고서야 식은땀처럼 흐르던 눈물 사람의 눈과 귀는 다 막혀서 신의 귀청에 전할 말을 이고 이성의 꼭대기에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죽음처럼 너풀대는 곳 서 있기만 해도 한평생 용접봉의 불똥 빵군한 몸 구멍마다 보름처럼 피리 소리 새어나오는 곳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매달아 죽은 시신의 얼굴이 편안했던 곳 죽은 자와 산자가 연대하는 목숨의 바닥이자 고공인 크레인에서 인간의 궁극을 운다. 목매달아 죽은 노동자의 밧줄에 걸린 유언을 움켜잡고 온몸으로 함께 살겠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고공이다. 목숨의 꼭대기에 매달려 지상을 내려다보며
발을 헛디디지 않기 위해 울고 있는 크레인이다. 김진숙, 이기고 돌아오시라. 어느 날 당신을 처음 본 죄 많은 한 남자가 느닷없이 핑도는 비겁한 눈물로 생의 또 다른 고궁에 매달려 평범하게 말한다. 김진숙, 재능교육 살아서 뚜벅뚜벅 내려오시라. 하나 더 되죠? 아니, 웬만한 사람 앞에서 손이 안 들리지, 손이 오늘 들리게. 뭐 그냥 진화론이라는 게 조금 셌나? 뭐 이런 자니까 설명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하던 게 다 망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죽고 싶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때 가장 바닥에 이르렀을 때 세상이 보인다 이런 아주 평범한 진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저한테 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쓴 시인데요. 약간 비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괴물이라는 말이 있죠. 괴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 규율이나 규칙을 벗어난 존재. 근데 정상적인 사회 규칙이나 규율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득권, 기존의 힘센 자들이 만든 것이지 별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벗어난 자들에게 우리 정상적인 사회 규칙과 질서 속에 있는 권력자들은 괴물이라고 하죠. 괴물 혹은 미친놈, 광인. 근데 사실은 광인이나 미친놈은 괴물은 소수지만 그들이 오히려 진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저기에 올라가 있는 분들도 괴물, 광인들이라고 소수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깊이 있는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 그건 느끼는 거거든요. 좀 걸려서 죽어야 된다 이런. 서른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삶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서 이제 시를 포기를 했어요. 그 시인이면 서른 전에 폐병 걸려 죽고 또 저기 뭐 아내모네 다방 이런 마담한테 인기도 좀 있고 그래야 그런 게 시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볼소리였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상섭 연주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운영하고 있는 한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연을 많이 가고 했지만은 여기 오기가 굉장히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그 참가하신 분들이 연령대도 모르고 또 농성하신 분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 반죽에는 한 2만여 곡이 돼 있습니다. 팝송부터 해서 중국곡, 일본곡, 우리 가요, 민요 뭐 다 있는데 노동가요는 아까 했던 3곡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괜히 가요 잘못했다가 이거 추진 분위기 망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조바조바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그러다 오다가 보니까 항상 저는 안양서 오다 보면 그 광화문을 지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느낌대로 그냥 광화문 연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양서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중국해서 그냥 갈래니까 아쉬움이 났는데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앵콜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뭐 좋아하시는 곡 있을까요? 신청곡 좋다 신청곡 저러시는 거 다음 주부터 장마라고 하지만은 뭐 비도 자연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구동 의지로 이겨낼 거라 믿고요. 신나는 곡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광화문 연가에 제가 좋아하는 시기가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흘러가지만 이렇게 하던 노래말을 떠올리면 상당히 겸양해지는 그런 마음을 주곤 합니다. 우리 아까 좀 아까 시를 읽어줬던 김주대 시인의 시 중에 전 딸이라는 시를 상당히 뭉클하게 읽었는데요. 그 대학 영영과에 들어간 딸이 뭐 뭣도 내고 하이힐도 신고 화장도 하고 다니다가 아빠랑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 일이 망해서 크게 이제 붙었는데 딸하고 그러면서 아빠가 그 얘기를 다 해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아먹었는지 아빠가. 그러자 그 다음날로 딸이 쪽지를 써놓고 하이힐을 벗고 운동화를 신고 맨 얼굴로 다닙니다. 뭐 지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아빠의 마지막 시기는 딸이 화장을 하고 그렇게 다시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가슴 아픈 얘기 듣고 오랫동안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약에 오신 우리 이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곧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동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재능교육 노동자들하고 저희 같은 동화 작가들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이들하고 관계된 일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또 조금 더 밀접한 부분이 있어요. 관계되는 분들은 또 생각해보면 아실 텐데, 저희 이제 작품의 일부를 학습지, 국어 과목에 이렇게 싣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수록이 되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일정 부분 수록료가 오고 이런 건데, 이거는 저하고 다른 동화 작가 한 사람 여기를 원래 오려고 했다 일정 때문에 못 왔던 이제 김남중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어요. 그 친구랑 둘이서만 얘기했던 건데, 저희가 재능교육 수록과부 선언을 좀 모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둘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까? 엄두가 좀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저희한테 일종의 보너스?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오늘 앉아서 있고 또 제가 오늘 처음 와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가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꽤 많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저도 그렇고 같이 얘기했던 그 친구도 그렇고 실력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다고 얘네가 신경은 안 쓰겠지만 일단 마음을 모으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고, 혹시 성과가 있어서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작품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작품 마무리하고 있을 때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부분을 이제 원고를 정리하면서 재능교육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아직 안 나온 책인데 굳이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그 여름의 서울이고요.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일어났던, 그리고 그 뒤에 약간의 이야기고, 제가 오늘 읽어드릴 장면은 이제 부모 없는 봉화라는 소녀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인민군 치하에 서울을 거치고 인민군이 후퇴할 때 이런 우여곡절 끝에 총을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어떤 정신을 반쯤 잃은 멀쩡해 보이지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어떤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나서, 그 아주머니가 아마도 자기 딸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자기 딸이라고 믿어버리면서 살려주고 자기 딸처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깨어나서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는 걸 알고서 엄마하고 나온,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와 다름없는 사람이 된 오기 엄마하고 봉화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은 너무 시를 멋지게 낭송하셨는데, 저는 제 걸 읽을 때 오글거려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 엄마가 봉화의 머리를 천천히 빗겨주기 시작했다. 엄마는 소원이 뭐야?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그냥 궁금해서 엄마는 소원이 뭔가 하고, 글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암튼 내 바람이야 오직 하나지. 우리 오기 얼른 털고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두 모녀 그저 무탈하게 사는 거. 그 밖에 더 바랄 게 뭐 있겠니? 그게 우리 엄마 이데올로기야, 그치? 오기 엄마는 빗을 내려놓고 깔깔 소리내어 웃었다. 봉화의 이마를 장난스레 푹 쥐어박고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봉화는 갓난아이처럼 그 손길에 몸을 내맡긴 채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냥 그런 게 우리 이데올로기잖아. 남의 거 빼앗지도 않고 내 거 빼앗기지도 않고,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사이좋게 어울려 사는,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높고 낮은 차별도 없는 세상, 죽고 죽이지 않고 쫓고 쫓기지도 않는 세상.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그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는 걸까? 봉화가 눈을 떴다. 오기 엄마는 물수건을 내려놓고 봉화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쓸어 넘겨주고는 어딘지 슬퍼 보이는 미소를 띤 채 다락방에서 나갔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 글을 읽으실 때 부드럽게 떨린다고 하시는 소녀 같은 마음 고맙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 작가 주자입니다. 우리 유채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싸워나갈 때 재능 얘기는 들어있어도 이렇게 나뉘어서 있을 때 재능 얘기가 없어서 유성룡의 징비록을 갖고 왔습니다. 임진왜란의 최고의 기록서 두 권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유성룡의 징비록이죠. 그 징비록에서 유성룡이 이순신 장군을 수군절도사로 추대했고, 그리고 백의종군 할 때 유성룡이 다시 수군 통제사로 세워서 결국은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했죠. 유성룡이 쓴 징비록입니다. 명나라 장군을 이순신에게 보내면서 일본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데, 그 명나라 장군에 대한 염려, 그럼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제대로 싸움을 못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담겨 있고, 지혜롭게 이순신 장군이 헤쳐가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있다가 명나라 수병도독 진린이 나와서 남쪽으로 내려와 이순신의 군대와 합쳤다. 진린은 성질이 사나워서 남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다. 선조 임금은 그를 내려보낼 때 용산 들판까지 나와서 전송하였다. 진린의 군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을의 수령을 때리고 욕하였다. 찰방 이상규의 목을 새끼줄로 메어 끌고 다녀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나 유성룡은 통역관을 통해 풀어주도록 요구했지만 진리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대신들과 걱정을 많이 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순신의 군대가 앞으로 싸움에 질 것 같습니다. 진린과 함께 군대에 있으면 하는 일마다 억눌리고 의견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진린은 이순신의 권한을 빼앗고 우리 군사들을 함부로 괴롭힐 것인데, 이를 거스르면 화를 낼 것이고 따라주면 제 마음대로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본군과 싸우면 이순신의 군대는 질 것이 뻔합니다. 유성룡은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여러 대신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일 뿐 탄식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순신은 진린이 곧 온다는 말을 듣고 군사들에게 사냥을 시키고 물고기를 잡게 하였다. 잡아온 사슴과 멧돼지와 온갖 물고기들이 아주 많았다. 이순신은 잔치를 베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다. 진린의 배가 들어오자 예법에 맞게 몸가짐을 갖추고 군사들을 늘어서게 한 다음 멀리까지 나가서 진린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진린의 군사들을 크게 대접하니 여러 장수들과 군사들이 다 만족하여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우리 군사들은 이 모습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거늘 과연 이순신은 훌륭한 장수다라고 하였는데, 진린도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였다. 며칠 후 일본군의 배가 가까운 성으로 쳐들어왔다. 이순신은 군사들을 보내 이를 다 쳐부수고 적군의 머리 40개를 베어 모두 진린에게 주고 이 승리를 진린의 공으로 돌렸다. 진린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서 매우 기뻐하였다. 그 다음부터 진리는 무슨 일이든 이순신과 꼭 의논했으며 밖으로 나갈 때는 이순신과 가마를 나란히 하고 감히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드디어 진린과 약속하여 명나라 군이건 우리 군사건 백성들의 물건을 조그만 것 하나라도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매를 치게 하였다. 그랬더니 감히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없어서 서만은 조용했다. 이상입니다.
이 손을 잡고 비굴하도록 빌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해서 끝내 매적을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재능교육 식구들 따뜻하게 진심으로 동지애를 갖고 이 재능 사측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종탑에 살고 있는 오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종탑에 함께 살고 있는 여민이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시인분들 시를 읽으시고 작품을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제가 투쟁으로 인사해서 혹시 분위기를 깬 건 아니죠? 예, 항상 작가의 또 저희 화요일마다 실시간 문화제 작가분들이 꾸며주고 계셔서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갇혀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일상과는 좀 벗어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건강도 많이 염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또 작가분들께서 이렇게 저희 마음 따뜻해지고 정신적으로 여유도 좀 가질 수 있게 신경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지금 많은 아래에 계신 분들이 계신 곳이 재능교육 본사입니다. 저희 99년도에 예, 재능 선생님들이 33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단체 협약을 4번을 갱신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금 또 해고자들을 아직 현장에 돌려보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반드시 재능교육 선생님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현장으로 가서 수업을 잘하고 아이들에게 또 저희가 여기에서 받은 많은 따뜻한 기운들 그리고 좋은 작품들 대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들 아이들에게 또 돌려주고 아이들과 같이 감성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까 페이스북에 잠깐 아래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주대 시인님 제가 패치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태그를 거셔서 이제 쓰신 글을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종탑에 가지고 있는 김주대 시인님 시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 책이에요. 내일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시집인데 이 어떤 거냐면 90년대 청년 시인 구인 신작 시집이에요. 그래서 김주대 시인님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오셨지만 저는 김주대 시인님을 기다리면서 청년 김주대 시인님을 기다렸습니다. 예,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따뜻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대 시인만 거론이 되고 있네요. 남다른 인기를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시작하면서 오늘 가장 많은 작가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참석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작가회의 계획표에 보니까 1차가 7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던데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거 다 채워야 되겠죠? 중간에 그만둬도 될까요? 다 채우면 또 다음 차 준비가 되어 있나요? 뭐 우선 그거 채워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일어서서 함께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촛불 들고 인도 끝으로 이렇게 쭉 나와서 종탑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